안녕 형들, 나 말년 호빙류야. 2020 도쿄올림픽 남자 축구가 3대6으로 멕시코에게 패배하면서 막을 내렸어. 이번 대회를 치르는 동안 분명 문제점들도 많이 나왔지만 좋은 모습도 많이 나왔기에 좀 더 많이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 특히 멕시코와의 8강전에선 수비 조직력 부분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며 6골이나 실점했지만 우리의 공격 상황에서는 정말 좋은 모습들도 많이 나왔는데 그것들이 묻힌 것 같아 좀 아쉬웠어. 그 공격 과정에서 우리 팀 2선에서 진두지휘하며 본인이 직접 전반에만 2골을 넣으며 추격의 불씨를 살렸던 선수가 있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했던 2, 3선 경쟁에서 당당히 이기고 김학범호 10번을 받아냈던 선수. 이번 올림픽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지만 이 선수를 수확해서 불행 중 다행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이동경 선수에 대해서 오늘 형들이랑 알아볼까 해. 이동경은 울산 유스 출신으로 현대중 현대고를 거쳐 울산 현대 우선 지명을 받고 홍익대에 진학했어. 요즘 팀에서 이렇게 유망한 선수들한테만 우선 지명을 해놓고 너 우리가 잘 써먹어야 되니까 대학 무대 맛만 보고 와 하고 보내놨는데 이동경은 1, 2학년 대학 축구대회에서 홍익대를 우승으로 이끌며 MVP까지 수상했어. 고등 무대 때는 물론 이때부터 이동경은 팀을 혼자서 캐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수였지. 2018년 동경이 형은 대학을 중퇴하고 울산현대에 정식 입단했어. 그리고 7월 29일 제주 유나이티드전에서 교체 출전하며 자신의 첫 프로 무대 데뷔전을 치렀지. 그리고 이틀 뒤에 FC 안양으로 반시즌 임대를 떠났어. 2019년 안양에서 복귀 후 U22 쿼터로 낙점받아 전반기부터 많은 기회를 얻었어. 축구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천재 선수들이 많다는 공격형 미드필더, 스트라이커 바로 아래인 이선으로 출전해 우리나라에서는 한동안 보기 힘들었던, 보고 싶었던 플레이메이킹 능력과 본인이 공격을 주도할 줄 아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의 기대감을 높였지. 이제 이쯤 되는 선수에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해외 이적설. 동경이 형 나이에 동경이 형 정도 실력이면 사실 소속팀도 본인도 알아. 해외 갈 타이밍이 왔구나. 그래서인지 2020년에는 이동경의 해외 이적설이 많이 돌았어. 가장 먼저 접촉한 구단은 밴쿠버 화이트캡스. 기존 제시액 60만 달러에서 2배가량 인상해 구단과 합의를 이뤘다는 기사까지 나왔지만 무산됐고 9월에는 포르투갈 리스본 지역 신문인 헤르코드에서 이동경의 보아비스타 FC 이적설을 보도했으나 이마저도 에이전트 문제 때문에 무산되고 말았어. 이 과정에서 좀 실망감이 있었는지 2020 시즌 이동경은 김도훈 감독과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있었을 정도로 경기 출전이 많지 않았어. 27라운드 광주전에서 동경이 형은 후반 막판 82분에 교체 투입돼 상대 진영에서 정확한 태클로 공을 뺏어냈고 이는 곧바로 공격으로 이어가는데 성공해 이근호와의 좋은 호흡으로 쐐기골이자 울산 현대 2020 시즌 리그 마지막 골을 터뜨렸어. 골을 넣은 뒤 홈팬들에게 인사하는 세러머니를 보여주어 여러 울산 팬들에게 찡하게 만들었었지. 시즌 종료 후 FA 신분이 된 이동경은 당연히 유럽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12월 17일 한국 프로축구연맹에서 공시한 FA 명단에 이름이 올라오지 않았어. 결국 2021년 1월 소속팀 울산현대와 2년 재계약을 체결했다는 기사가 발표됐어. 특히 새 감독으로 부임된 홍명보는 젊은 울산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고 이에 이동경과 이동준 그리고 원두재가 그 주축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어. 울산 팬들은 너무나 행복한 순간이었지만 일부 팬들은 FA 신분으로 유럽에 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지. 개인적인 생각은 유럽은 멋 모를 때 빨리 가버리는 게 좋은 것 같기도 해. 뒤늦게 해외에 잠시 다녀온 선수들의 의견을 좀 빌려보면 한국에서 내 사람들과 행복하게 축구하다가 뒤늦게 아무도 없는 해외로 나가면 더 적응하기 힘들고 말이 통하고 친구들이 있는 곳에서 축구하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든대. 어렸을 때 가나 나이 먹고 가나 힘든 건 다 똑같겠지만서도 말이야.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축구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치고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DNA는 따로 있다고 생각해. 2021 시즌 1라운드 강원전에서 동경이 형은 후반 시작과 동시에 강윤구와 교체되어 들어갔어. 중원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후반 11분 절묘한 수루 패스로 이동준의 골을 어시스트했지. 5라운드 대구전에서도 교체 출전해 후반 31분 코너킥 상황에서 불투이스의 선제골을 어시스트했어. 이렇듯 작년에도 올해에도 이동경이 교체 투입된 이후부터 울산의 경기력이 완전히 살아나는 모습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
그리고 이동경은 연령별 대표에서도 꾸준하게 팀의 핵심 선수를 맡아온 반면 이상하게 소속팀 울산에서는 이적 문제, 감독들과의 문제 때문인지 이동경의 진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 같아. 울산 스쿼드가 너무 탄탄해서 그런가? 예전에 내가 잠깐 K리그 프리뷰를 해본 적이 있는데 17라운드 최고 빅경기 전북대 울산 프리뷰에서 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 나는 이동경. 왜냐면 또 윤빛가람, 원두재 당연히 잘하고 이청용 선수 복귀했으니까 기대되는데 이동경 선수가 요 근래 한 3주 사이에 조금 또 많이 달라졌어요. 뭔가 또 확 깨달은 것 같아. 봐봐, 진짜 이동경 된다 이번에. 이랬는데 이날 이동경 교체 명단에도 없더라고. 왜냐면 전에 경기들에서 난 진짜 이동경의 그 무언가를 난 봤어. 그래서 이동경 상승세 타나 했는데 부상이었나? 물론 울산에 윤빛가람이랑 바코가 든든하게 버티고 있긴 하지. 행복한 고민이다 진짜. 바코, 윤빛가람, 이동경. 울산 팬들은 좋겠네. 자, 이제 올해 남은 시즌 홍명보 감독이 이동경을 어떻게 사용할지가 참 기대가 되는데 축구에서 가장 천재들이 많고 11명 중 공을 제일 잘 차는 선수가 선다는 공격형 미드필더 10번 룰. 이 공격형 미드필더라는 자리가 기본 자기가 맡은 역할 외에도 창의적으로 무언가를 더 플러스 알파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하는 자리라 그런 것 같은데 이동경은 우선 사이드 윙도 설 수 있을 만큼 준수한 스피드를 가지고 있어. 공이라는 자리가 상황에 따라서 원톱이 사이드로 빠지면 최전방 공격수가 되기도 하는데 이때 스피드가 좋으면 라인 브레이킹을 통해 침투도 가능하게 되고 또 수비와 1대1로 맞서는 상황도 잦아서 공격형 미드필더가 빠르다는 건 굉장한 장점이지. 그리고 이 공이라는 위치가 왜 가장 난이도가 높은 포지션이냐면 박스 근처에서 본인이 직접 한 명을 제치고 해결할 수도 있어야 하고 혹은 제치고 동료 선수에게 넣어주거나 밀어줄 수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또 순간적으로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수루 패스, 킬 패스도 적재적소에 넣어줄 줄 알아야 하기 때문인데 이걸 흔히 축구에서 없는 걸 만들어냈다고도 표현하기도 해. 이 부분을 이동경 선수가 연령별 대표팀에서도 줄곧 보여줬고 이번 도쿄올림픽에서도 이동경의 이 부분이 빛을 발했던 것 같아. 앞서 말했던 부분들은 공미로서 필수 조건이라기보다는 플러스 알파로 갖추면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는 요소들이었는데 미드필더라 하면 기본적으로 패스, 킥, 컨트롤, 양사이드 전환, 탈압박 등이 요구되는데 동경이 형은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잘 갖추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왜 축구에서 공을 예쁘게 찬다라는 말 들어봤지? 야, 참 제 공 예쁘게 찬다. 이 말이 명확하게 뭔지 잘 모르겠는 형들은 동경이 형한테 참 어울리는 말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사실 나도 잘 몰라. 축구에 예쁜 게 어딨어. 그냥 내 미래 마누라만 예쁜. 그리고 그 귀하다는 왼발잡이 플레이메이커라는 것도 축구에서 좀 보이지 않게 먹고 들어가는 것도 있지. 그럼 이제 관건이 무엇이냐? 바로 수비적인 부분인데 공격형 미드필더한테 무슨 수비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축구에서 최전방 공격수가 아닌 포지션 명칭에 미드필더라는 것이 들어가는 순간 수비적인 부분을 절대 외면할 수가 없어. 한 예로 우리나라에서 기성용, 구자철 이 선수들이 공격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인 선수들이잖아. 그런데 이 선수들의 수비력, 수비 적극성, 활동량, 체력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수비형 미드필더들보다도 뛰어났기 때문에 유럽에서 그런 퍼포먼스가 가능했던 거야. 수비적인 부분만 보더라도. 이렇듯 공격형 미드필더든 중앙 미드필더든 공격적인 장점만 가지고 절대 유럽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 근데 기성용은 원래 수비형 미드필더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학창 시절부터 FC 서울, 셀틱까지도 기성용은 굉장히 공격적인 미드필더였어. 그리고 썬더랜드 시절 때도 보여준 적이 있지? 나 원래 공격형이야. 동경형이 이런 수비 적극성, 수비 시 오프 더 볼 상황에서는 아직 월등한 모습을 보여주진 못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본인의 노력, 경험, 의지들로 극복 또는 발전이 가능한 부분이라 충분히 앞으로도 갖춰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 미드필더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기성용도 해외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 부분을 피지컬과 함께 가장 많이 신경 썼다고 알려져 있어. 이번에 도쿄올림픽 뉴질랜드와 1차전이 끝났고 이동경 선수의 악수 거부 사건 좀 논란이 있었지?
그 부분은 확실히 경기에 아쉽게 패배하였더라도 이동경 선수가 조금 더 현명하게 상황을 맞이했어야 했다고 생각해.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 엿볼 수 있었던 건 선수가 어떨 때 가장 화나고 그런 행동이 나올까 생각해보면 팀이 아쉽게 져서도 있지만 본인의 플레이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나? 라는 자괴감과 함께 정말 미친 듯이 분노가 치미는데 동경이 형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본인한테 엄격한 선수일수록 멘탈도 강하고 자신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바라볼 줄 알고 더 발전하려는 의지도 무척이나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를 내다봤을 때는 긍정적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다고 그랬어도 괜찮다는 건 아니지만 말이야. 이제 이런 일도 한 번 있었으니 내적으로도 더 성숙해지는 동경형이 될 수 있겠지? 자, 그럼 이번 도쿄올림픽 남자 축구 선수들 모두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할게. 그럼 우리 모두 트라이!